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S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1996년 LG 창업 투자로 설립된 1세대 창투사죠.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벤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대형 펀드를 갖고 있고요. 이게 우리 시장에 알려지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오랫동안 알짜배기 유니콘 회사들에 잘 투자하고 회수도 잘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LB 인베스트먼트에다가 돈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창투사이기 때문에 대형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투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한 3천억짜리 대형 펀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하이브 대표적이죠. 이 업체도 상장을 시켰고 카카오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투자했던 업체인데 이것도 상장을 시켰고 크라프톤도 상장을 시켰죠. 지금 상장하지 못한 회사 중에 무신사하고 커리가 있는데요. 커리 같은 경우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는 상장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잘 쿠킹을 해서 이런 업체들을 시장에 잘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공지능 AI와 딥테크 또 방산, 헬스케어, 컨텐츠와 소비재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 최소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성공적인 회수도 잘하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착수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성과로 이제 이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자한 이런 펀드들, 그러니까 청산한 이 투자 조합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결성액 대비해서 IRR 즉 수익률이 19.4% 두 자릿수를 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창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좀 경기도 타고 하고 그러는데 워낙 좋은 알짜배기 회사들을 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창수사들도 어디 가서 내가 LB한테 투자를 받았다 하면 이거는 다른 창수사들이 또 여기다가 후속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 투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LB가 투자한 회사들은 나름대로 성장,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검증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창수사들이 후속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벤처기업은 이 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성장 끝에 IPO도 가능하고 M&A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창수사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투자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LB 인베스트먼트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엑시트한 것을 보게 돼도 지금 IPO나 M&A를 통해서 엑시트한 것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크라프톤이니 카카오 게임즈니 펄어비스니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이제 이 과거부터 워낙 이제 1998년부터 96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리브스메드와 세미파이브, S2W,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프로티나, 이뮨 온시아 등 이런 업체들이 이제 IPO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회수도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수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펀드를 몇 개를 만들고 있고 펀드의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펀드의 관리 보수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펀드를 몇 년 동안 잘 운영을 해서 청산했을 때 거기서 받는 이 수수료, 인센티브죠. 인센티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펀드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설립일로부터 해산일, 이 해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산일 때 제때 해산이 들어가는지, 해산이 들어가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청산하는 데 기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남아있는 자녀 그 주식이 있으면 그 자녀 주식을 세컨더리 펀드 쪽에 옮겨놓고, 또 이게 이제 뭐 대부분 다 현금만 갖고 있으면 현금을 갖고 이제 청산 작업이 들어가서 여기에 투자한 LP들에게 이 자기들의 이제 투자 성과를 보고하고 자신들의 수수료를 얼마 줄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합의하고 나서 이제 청산에 들어가면서 배당을 주기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올해 충북 창조 경제혁신 펀드하고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 이게 높은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보수도 그렇고 뭐 성과 보수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그 실적을 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현재 조성 중인 이게 LB Next Future 펀드, 이게 굉장히 대형 펀드입니다. 이게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 같은 주요 연기금에서 돈을 투자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자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펀드 만들기에 들어가고 3천억짜리 초대형 이 펀드가 이번에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저희 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거 역시 LB 인베스트먼트죠. 그런 면에서 LB도 실적이 꽤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 보수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연결포괄손익계산 작년 실적 봤을 때 그 영업수익은 30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8억,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85억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그러니까 LB의 주식회사 LB가 지주회사 LB죠. LB가 이제 최저주주인데 이쪽이 79.5%, 전체 지분의 거의 대부분 80% 가까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몫이 18.3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LB 같은 경우는 그 LB 인베스트먼트는 언제든지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나 좋은 재료만 나오면 곧바로 상한가로 급등해버리는 이 품절주 현상을 나타내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모험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대형 그 증권사들, 이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기업보험의 25%를 의무적으로 이런 위험 자본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 비율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창수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수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25%를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행한 그 기업 어음에 대해서 25%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수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찾아와서 내가 요번에 발행한 기업 중에 뭐 이만큼을 25%를 너희들의 펀드에다가 출자해 줄 테니까 펀드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국인 지분도 꾸준히 좀 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이 주가의 머리가 지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9,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평가되는 건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되다가 지금 멈춰버린 상태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LB 인베스트먼트도 창수사기 때문에 저금리 구간에서는 신규로 펀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 창투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